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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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1일 국무회에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나토 거기 가시면서 제가 전자결제를 네, 바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자, 이제 2,500원 별도의 고지서로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 납부 신청해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전기요금 자동 납부 신청해 네, 주세요. 네. 거의 빨리 대부분. 해지해야 되겠네. 그렇죠. 아닙니다. 8월 초에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일괄 발송되는 지정 계좌가 있대요. 거기로 이제 수신료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수동 납부하시던 분들은 원래 이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 입금하시고 따로 이제 따로 나오니까 그걸로 입금하시면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직접 이제 본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분리납부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그게 경우에는 문제입니다. 그냥 해결이 안 관리 통으로 나와요. 통으로 나와 관리비에. 청구서에. 예.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관리사무소가 이 TV 수신료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저희는 아직 모르겠고요. 한전에서 공문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완전히 분리되는 거 고지하고 징수하는 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분명히 이제 소요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왜 한전이 이제 대신 대리 징수를 해주면서 줬던 그 수수료 있잖아요. 예. 자, 이 수수료 지금 현재는 6.15%예요. 자, 그런데 이거 15% 이내로 이제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둘 사이에 어떤 식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이거 뭐냐면 원래 내년 연말까지 그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계약이 돼 있는데 6점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이 징수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징수료를 높여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정 변경의 범위 안에 들어가냐를 놓고 법적 분쟁. 저 이거 법정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전하고 KBS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뭐 그럼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사는 저도 아파트 사는데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혼란이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준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네. 한전과 KBS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2달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좌 바꾸고 막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10월쯤 돼야 실행이 된다고 하는 게 전망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추진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무슨 국가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KBS에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안 자체가. 근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법률이나 시행령은요, 진짜 아주 급한 게 아니면 즉시 시행한다라는 게 아니면 대체로 준비 기간을 두기 때문에 6개월,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시행 기간을 두거든요. 근데 시행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랑합니다. 지금부터는 분리해서 내셔도 됩니다라고 정부에서 방통에서 막 홍보했어요. 왜 이렇게 현장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러는 건가요? 왜? 혼란을 의도한 게 아닐까요? 아 진짜 아니, 왜 국민들이 불편한데 설마. 자, 국민들의 혼란보다는 사실은 당사자인 KBS의 혼란을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데 왜 굳이요? 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잖아요.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KBS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요. 의도가 KBS에 거기에 대한 있다는 거죠. 압박. 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압박 목적으로 국민들이 네.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지금 머리가 터져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왜냐하면 각 세대에서는 계속 관리사무소에 전화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2,500원 나 안 낼 건데 따로 고지해 주세요.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전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 얘기만 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론들이요, 이 관련해서 보도를 낼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런데 이게
KBS만의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인데 마치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안 내도 돼요라는 얘기만 계속 강조를 해주고요. 자, KBS는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의. 예. 5483님 맞아요. 거의 눈물이 보이는데요. 저 아파트에 근무하는데 KBS 분할 납부로 엄청 바쁘고 그러니까요.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화 문자가 엄청 올 왔습니다. 거예요, 전화가. 네. 근데 아직 어떻게 해야 몰라요. 될지 방법이 관리소장님들은 네, 아직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건 근데 또 방법이 없어요, 관리사무소한테 현재까지는. 계속 화를 내겠죠. 입주민들은. 그러겠죠. 입주민들은 네, 화를 네, 내죠. 화를 안 내지. 낸다니까 대통령이 내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러면서 KBS는 어쨌든 간에 지금 KBS 방송 다녀오시는 분들이 패널들이 다 야 거기는 약간 초상집 같아, 장례식장 같아. 그건 딴 게 아니라 조화가 하도 많이 와 있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화를 그렇게 많이. 문희정 평론가 다니잖아요, 거기. 저 진짜 그 지나다닐 때마다 약간 섬찟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온갖 저주의 말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제 느낌에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써서 보낼까. 그런데 거기가 사실 KBS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공도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을 그렇게 애워쌀 정도의 이걸 보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근데 네. 그 오늘 김희철 KBS 사장이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고 헌법재판소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고 시선집중의 KBS 그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 노조위원장이죠. 네. 이 양반도 법률상의 어떤 이게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법정 다툼이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좀 이렇게 그 경영진이나 노조가 전체적으로 법정 싸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구책이라고 하는 거를 라고 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자구책 말하자면 스스로 몇 가지 자구적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법정에 맡긴다. 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실효적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네네.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법적인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서로 의견 다르고 싸우고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문제는 지금 당장 KBS의 독립성이 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요. 노노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내부에 있는 노조발로 노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KBS 한 같은 3개인가 경우. 4개 예,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죠. 예. 거기서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김희철 사장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김희철 사장이 빨리 정상화 시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노노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TBS 사례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잘합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구책이라고 해서 쫓아낸 건데 그 뒤에도 돈을 안 줘요. 운영비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고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네.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법적으로 바꾼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 지금처럼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노조나 아니면 관계자들, KBS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는요.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한심한 얘기예요. 너무 지금 MBC에서 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이게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네, 그런 TBS 마음으로 사태를 제가 얘기한 보면서 거예요. 예, 네.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신 거고 그 자구 방안이라고 해서 막 네.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일부는 뭐 좀 과장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들이 자구책 KBS의 자구책 자, 일단 그 10일 날 비상경영 추진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안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원 외에 고용 인력, 그러니까 외부 인력을 최소화해서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명예퇴직을 추진하겠다. 라디오 채널을 반납하겠다. 요 얘기가 있어요. 2개의 채널을 반납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한 네네, 거 안에 발표. 있어요? 네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 그 10일 날 비상경영 아니, 추진안에 아니에요. 이건 이거. 그 진화시 형태로. 돌아다니는 네, 얘기 네, 네.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구 방안이라고 돌아다니는 거. 그렇죠. 공식 네네네네. 발표된 건 아니고. 네. 자, 근데 이 얘기 안에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저기 진짜 계획서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뭐냐면은 예.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PD의 기존 보직 순환 전면 재검토. 그러니까 그리고 보직자 승진 보류 폐지 후 그리고 이감만 보직자로 승격토록 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공식 발표된 거는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KBS 내 외부에 떠도는 떠드는 이야기들 얘기. 그렇죠. 이런 떠드는 얘기들 얘기죠. 중에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특히 뭐 라디오 채널 특히 그게 이제 뭐 그 일라디오하고 일라디오 시사 보도를 하고 있는 일라디오 그다음에 클래식 FM 네. 그다음에 광고 재개 그러니까 1TV에서 예, KBS 이렇게 원에서. 되면 네. 그 공영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못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몇 가지 지금 신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몇 가지 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못하면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는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광고를 공영방송에 안 하는 이유는 상업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광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이런 거는 시청률과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신료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수신료를 뭐 줄어들었으니까 광고를 한다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게 되고 그런 프로그램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네. 클래식이나 아니면 국악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 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만약에 라디오나 이런 부분들을 뭐 채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도요. 사실은 공영성이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애인 방송도 그렇고 한민족 방송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 방송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송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뭐 그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북한이나 아니면 저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이런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네, 방송을 네,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돈 되는 방송이 아니에요. 공영 방송은 돈이 안 되더라도 공영성이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국민들이 내겠다고 수신료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줄어들면 공영 방송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자구 방안이라는 게 진짜 빽빽하게 여기저기 돌고 있어서 그 중에 일부 내용 중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KBS 노조에 저희들도 이런 자구 방안이 공식적인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소위 KBS 내부에서 불안한 구성원들이 저마다 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중에 물론 할 만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문건을 만든 적은 없다. 요렇게 이제 KBS 노조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내 외부에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결국은 피해로 돌아올 게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왜 우리가 단순히 뭐 매일매일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송들도 있지만 장기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특집 방송들 이런 것들은 공영 방송이 아니면 시청률하고 전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대작들인데 지금 이렇게 제작 중인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들이 제대로 제작비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아니 이게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뭐 많으면 한 5천억 원 정도 연간 줄어들게 되는 줄어들게 거죠.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광고 아니면 아무리 인력 감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5천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줄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광고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될 거고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을 지키는 것은 공영 방송이 안 상당히 돼요, 어려워질 그때부터. 것이다. 네. 제가 사랑하는 클래식 채널 어떻게 하죠? 제가 출연하고 있는 일라디오를 팔아버리시면 아이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없어야겠죠. 없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 또 전자결제를 하나 했어요. 윤석열 KBS 이사를 해임해서 KBS 이사진이 여당 대 야당이 5대 7이었는데 네. 지금 4대 7. 4대 7 여당이 4 다? 야당이 7 예. 쪽이었어요. 네, 그랬죠. 굳이 성향을 분류를 한다면.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럼 4대 6이 된 겁니까? 그렇죠. 4대 6이 된 거죠. 조금 있으면 또 바뀌겠네요. 점점점. 바뀌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 지금 현재 뭘 또 하고 있냐면 노조 이게 제 3노조인가요? 그 다른 노조에서 뭘 문제를 제기했냐면요. 그 이사장 있잖아요. 이사장의 법카가 잘못 사용됐다. 네. 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사장도 물러나게 할 그럴 단계로 가능성이 들어가는 있죠. 거네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은주 사장을 쫓아냈잖아요. 그때도 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갔었어요. 이사 한 명을 출장을 제대로 그 직장에 보고하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해임을 시켜버렸고 한 명을 또 법카 가지고 해임을 시켰어요. 2명 바꾸고 나니까 숫자가 바뀌어요. 그렇죠. 여야 네. 구도가. 네. 그러면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장 해임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도의 이건 전 시스템 해킹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절차를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데 그 절차를
절차에 이르는 과정을 굉장히 좀 자기적인 방식을 그러니까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방통위에서 사용했던 하는 생각이 방식을 들고요. 그대로 또 KBS 이사진들을 향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KBS 사태 저희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자 문희정 평론가님,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네. 뭐라고 보도하고 있는지. 네. 아니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개별 회담을 가졌는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확인하고 결속을 어필했다. 이게 이제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제가 다른 그 교도통신이라든지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을 다 살펴봤는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 정상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출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여름쯤이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보도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이니치 신문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야당을 중심으로 사실 이 반대 여론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은 됐으니 이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설득할 차례다. 뭐 이런 유의 기사들도 나온다는 소식도 왔습니다. 아유.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